컴퓨터의 초창기 시절인 1970년대 초에 단일 칩의 형태로 개발된 이후 PC는 2012년 기준 한 해 2억 유닛과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의 경우 190억 유닛을 생산하는 규모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연상 능력의 향상입니다. PC와 워크스테이션 등 프로세서의 발전은 보다 향상된 클럭과 명령어의 처리량 증가, 병렬 연산입니다. 병렬 연산은 앞서 설명하였던 파이프라인과 슈퍼스칼라 등을 의미합니다. 둘째, 연산 기능의 특화입니다. 이는 VGA 그래픽카드의 GPU 및 DSP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에 대한 것이며, 발전한 것은 보다 고도화 병렬화와 연산 기능입니다. 흔한 예시로 NVIDIA의 타이탄 및 쿼드로 시리즈와 HBM 메모리를 들 수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며 초당 2기가테라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1024바이트의 액세스를 유지하며 초당 패키지를 256기가바이트의 용량으로 메모리 대역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출력 기능 다양화 및 원가 절감입니다. 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에 해당되며 MCU라고도 합니다. MCU 가종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의 기능이 통합되었고, SO 시스템-온 칩은 앞서 언급한 단일 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CPU, 램,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통합되어 전원만 넣으면 적당한 수준을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컨트롤 계열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단일 칩 시스템은 현재의 서버렛과 같은 형식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크기에 따른 CPU의 분류입니다. 4비트는 최초의 상용 단일 칩 CPU의 용량이며, 인텔의 4004와 4040이 4비트 CPU입니다. 현재에도 가끔 소형 CPU가 4비트인 경우가 있다고 하며, 4비트 CPU에는 연산, 제어, 기억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8비트 CPU는 PC 시대를 개막시킨 중요한 역할을 한 CPU이기도 하며, 초창기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티어 8800에 채용된 인텔 8080이 그 주인공입니다. 12년 기준 출하량 60억 개로 PC용 프로세서의 예상 출하량 2억 개의 30배에 달하는 수량이며, 현재에도 센서, 시계, 장난감 등 저전력으로 돌아간 전자제품에 쓰이며 아직도 현역이고 연산 성능이 필요 없는 제품에 들어갑니다. 16비트는 IBM PC 맥킨토시의 CPU, 오락실 기판에 쓰인 CPU로 80286, 80196 등이 있으며 32비트 이전까지 쓰인 제품이어 현재는 32비트 CPU와 8비트 CPU에 밀려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32비트 CPU는 386586으로 불렸던 시기의 CPU이며 80386, 80486, 셀러론, 펜티엄 등이 대표적인 32비트 CPU입니다. 32비트 운영체제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출시된 이후로는 신제품들이 64비트가 대다수이며 구형들에서 32비트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64비트 CPU가 현재 PC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CPU로 32비트는 X86이라는 아키텍처고 64비트가 X64라는 아키텍처입니다. 64비트는 32비트의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지만 32비트는 64비트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현재는 64비트 CPU가 대중화되었습니다. 128비트 대표적 RISC-V가 있으며 리눅스 및 안드로이드에서 쓰이고 있고 인베디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코어 개수에 따른 분류는 앞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T 기술은 하이퍼스레드의 다른 말로 앞서 설명하였으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멀티스레드와 슈퍼스칼라와 파이프라인, 마이크로 아키텍처 등에 대한 설명은 앞 강의에서 진행하였으니 넘어가고 멀티스레드의 종류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멀티스레드인 TMT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MT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에서 명령어를 실행 및 수행하는 멀티스레딩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선점형 멀티태스킹, 크로스 그레인드 방식과 선점형 멀티태스킹인 파인 그레인드 방식이 있습니다. 크로스 그레인드 방식은 하나의 스레드가 맡고 있는 일련의 명령어들이 먼저 다 수행한 다음 다른 스레드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파인 그라인드는 하나의 스레드가 맡고 있는 일련의 명령어들을 먼저 다 수행하기도 전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 또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각자 맡고 있는 별개의 명령어들을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프로세서 스케줄링에 따라 일정한 시간당 여러 스레드들을 번갈아 가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시그널 멀티스레딩이라고도 하며 주로 싱글 스레드 CPU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개발률로 따지면 1인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시 멀티스레딩 SMT입니다. SMT는 한꺼번에
여러 명령어들을 실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발 규모로 분류하면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멀티스레딩 방식으로 완전한 멀티스레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TMT는 가짜 멀티스레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고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으로 일반적인 CPU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 CPU, MPU는 자사들의 업계 용어입니다. 그러나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펌웨어, 롬이라고도 불리며 2013년 한 해에 190억 개가 생산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아두이노에 탑재된 AVR4 칩이 전형적인 MCU입니다.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로 특정 종류의 신호 데이터 형식을 구속 연산 및 행렬 연산에 최적화된 CPU입니다. 또한 목표라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오디오 DSP, 16비트 정수 및 32비트 실수 DSP 등으로 타겟 데이터 형식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TI4의 TMS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특정 데이터 포맷 처리에 특화되어 있으나 그 외의 데이터 포맷이나 메모리 핸들링, 프로그램 제어 기능에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으로 DSP 중에서도 비디오 출력 데이터에만 극단적으로 특화된 제품으로 일명 그래픽카드의 CPU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일반 상용 DSP를 사용하여 제어 구조가 없고 매우 부실하지만 병렬성이 높아 연산스러워 붓이 대단히 높은 특징을 가져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GPU로 돌리기에는 무리지만 수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도 있습니다. TPU는 인공지능, 딥러닝 등 머신러닝을 중점으로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 DSP입니다. FPU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으로 실수 연산이 특화된 CPU로 인텔의 i80X87 계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제어 구조가 없어서 DSP와 달리 단독으로 프로그래밍을 구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FPU는 범용 CPU, 코프로세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독립된 제품보다 범용 CPU 내의 연산 유닛으로 포함되는 형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령 세트에 따른 분류입니다. CISC는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의 약자로 PC 초기의 CPU가 원칩 형태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발전했던 명령 셋을 사용한 CPU입니다. 대표적으로 엑스플랩 계열이나 M6800, M68K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RISC가 개발되어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RISC는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의 약자로 80년대 이후부터 CISC 문제를 지적, 명령 세트의 복잡화와 그로 인한 CPU 설계의 복잡화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CPU입니다. 대표적인 CPU는 CISC에서 언급 CPU 이외의 대부분의 CPU가 이 RISC에 해당합니다. VLIW는 Very Long Instruction Word의 약자로 명령어 레벨의 병렬 실행이 가능한 명령어 세트를 가지고 있는 CPU입니다.